3. 치매의 종류. 1. 치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많은데 각 질환별 임상적 특징이 다양합니다. 치매의 종류로는 크게 뇌 자체의 퇴행적 변화 또는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그 외에 기타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뇌허열 등의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말하며 전체 치매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와 같은 뇌영상 검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에서도 혈관 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혈관성 치매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혼합성 치매가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치매와 함께 운동 완만, 경축,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레비소체 또는 루이소체 치매는 퇴행성 치매 중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생한 환각, 인지 증상의 변동성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파킨슨병에서도 질병의 경과가 길어지면 치매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파킨슨병 치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행성 핵상마비, 피질기저 핵변성 등의 비교적 드문 파킨슨 증후군도 치매와 파킨슨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전두 측두엽 치매는 세 번째로 흔한 퇴행성 치매로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기억장애보다는 이상행동, 감정의 변화, 언어장애가 먼저 나타나며 평균 발병 연령도 알츠하이머병보다 젊습니다. 이 질환에는 성격 변화와 행동 이상이 주로 나타나는 행동 변이형 전두 측두엽 치매와 말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의미 치매 및 진행 비유 창성 실어증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일부에서 치료 가능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인 질환을 적절히 치료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막거나 치매를 발병 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인지 기능 장애, 우울증에 의한 치매 등 뇌병변에 의한 치매, 만성 경막하 출혈, 뇌종양, 뇌농양 등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치매, 영양 결핍, 비타민 B1, 비타민 B12 부족, 엽산 부족, 내분비 이상에 의한 치매, 갑상샘 기능 이상, 부갑상샘 기능 이상 등 수두증에 의한 치매, 감염에 의한 치매, 신경매독,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우선 치매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여러 검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판과 신경 원섬유 농축체 같은 이상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뇌 조직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성격 변화도 일으킵니다. 결국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어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은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 능력이 더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며, 인지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고 치매의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 뇌파, 뇌 MRI, PET나 SPCT 검사법, 유전학적 검사, 기타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뇌 안에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약으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이 약은 뇌 안에 머무르는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상승시켜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주며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증상 완화와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혈관성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혈관성 치매란 뇌졸중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졸중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혈관의 파열로 발생하는 뇌출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뇌혈류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허혈증이 있으며, 이 질환 모두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는 혈관성 치매 환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흡연 등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한 뇌 손상이 심해지면 혈관성 치매로 연결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인지장애와 함께 신경학적인 징후를 보일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증상, 안면마비, 편측마비, 한쪽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증세, 균형장애, 자세 유지가 안 되어 자꾸 넘어지는 증상, 보행장애와 같은 증상들과 함께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면 혈관성 치매인지 확인하기 위해 뇌영상 검사, 뇌 MRI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허혈증이 매우 심한 혈관성 치매 환자도 뇌영상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치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가 진단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와 같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들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받게 되고,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을 바꾸도록 교육받게 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4. 전두 측두엽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전두 측두엽 치매란 뇌의 앞쪽 전두엽과 옆쪽 아래의 측두엽에 국한된 병리적 변화로 인해 전두엽, 측두엽의 기능 저하에 의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치매의 일종으로, 인지기능 중에서 언어 및 집행기능,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능 등이 주로 손상되며, 알츠하이머병 치매와는 달리 기억력은 비교적 보존되는 특징을 보이는 치매입니다. 임상 양상이 다양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치매로 진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계획 수립, 의욕, 참을성, 언어 표현 능력, 신체 운동 능력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측두엽은 기억력,
언어 이해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경우 주로 행동장애, 계획적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수행 기능 장애 혹은 언어 장애 등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두드러지는 증상을 중심으로 성격의 변화와 행동 문제가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 행동 변이형과 언어 능력의 저하가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 언어 변이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 측두엽 치매의 원인이나 기전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타우나 TDP라는 세포 내 일부 단백질 기능 이상, 염색체 17번의 변이 등으로 인해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에 신경세포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5% 정도에서 관찰되고 발병 연령은 주로 45에서 60세 전후이며 전두 측두엽 치매 환자의 약 20에서 40%에서 가족력이 나타납니다. 치매의 다양한 증상 유무 등에 관한 문진을 시행한 후 우울증이나 조울증, 뇌졸중, 뇌종양 등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한 병력 조사, 혈액 검사, 신체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고 CT나 MRI를 통해서 전두엽 또는 측두엽 부위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거나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혹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의 영상 촬영으로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치료는 인지기능 개선제 혹은 행동 심리 증상을 조절하는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 등을 사용하거나 인지훈련 및 언어치료 등의 비약물적 방법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언어장애로 오는 치매도 있나요? 언어장애만을 보이는 치매도 있습니다. 원발진행 실현증은 기억장애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는 언어장애가 주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초기에 기억을 담당하는 내측 측두엽을 침범하여 기억장애를 일으키듯이 원발진행 실어증은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 피질의 일부가 손상되면서 다른 인지기능에 두드러진 장애 없이 발병 후 수년 동안 주로 언어장애만 관찰되는 특징이 있으며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원발진행 실어증은 증상에 따라 진행 비유창성 실어증, 의미 치매, 그리고 로고페닉 진행 실어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비유창성 실어증은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스스로 말하기가 어렵고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관찰됩니다. 이름 대기에서도 볼펜을 골펜과 같이 바꾸어 말하는 음소 착어를 보이고 말더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의미 치매는 말의 유창함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단어나 사물의 개념이 없는 경우로 초기부터 이름 대기 장애가 심한 편입니다. 로고페닉 진행 실어증은 언어 이해력도 유창성도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물건의 이름을 떠올리기 어려워하는 경우로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발진행 실어증은 초기에 언어 영역을 먼저 침범하여 언어 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지만 병이 점차 진행될수록 주변의 다른 뇌 영역도 침범하게 되므로 다양한 인지장애와 행동장애를 보입니다. 다른 치매와 마찬가지로 신경심리검사와 언어검사, 뇌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6. 파킨슨병과 연관된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 파킨슨 증상을 동반한 치매가 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떨림,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 완만,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경직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걸을 때 종종 걸음을 보이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뇌 내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파킨슨 증상을 동반한 치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 레비소체 치매,
진행성 핵상마비, 피질기저 핵변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병이 진행하여 결국 치매가 함께 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킨슨병의 병리 소견인 레비소체가 대뇌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걸리면 치매의 위험이 8배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말기 파킨슨병에서 치매가 잘 동반됩니다. 레비소체 치매는 파킨슨병 치매와 마찬가지로 뇌 내에 레비소체라는 특징적인 병리 소견을 보이지만 임상적인 특징이 파킨슨병 치매와는 다릅니다.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병이 먼저 나타나지만 레비소체 치매는 치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레비소체 치매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상의 굴곡이 심합니다. 하루에도 의식이 처지다가 뚜렷하다가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수일에 걸쳐서 있다가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환시로 실제 없는 것을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남자 아기가 와서 내 옆에서 자고 갔다. 그 아기는 빨간 윗옷을 입고 있었고 노란 양말을 신고 있었다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셋째, 파킨슨 증상으로 운동 완만, 경직, 떨림 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행성 핵상마비와 동반된 치매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환자가 뒤로 쓰러질 듯한 자세를 보이고 넘어짐이 심하며 눈의 움직임 중에서도 상하 수직 운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파킨슨 약제에 약간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끝으로 피질기저 핵변성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좌우의 증상이 확연히 다른 비대칭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고 실행증을 보입니다. 실행증이란 운동과 감각에 이상이 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있음에도 뇌의 이상으로 인해 이미 학습되어 있는 행동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위질이나 칼질 또는 빗질 등을 이상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피질기저 핵변성은 드문 질환이며 특별한 치료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파킨슨 증상을 동반한 치매의 치료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비소체 치매의 경우에는 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가 효과가 있습니다.